1급 실기 이제 10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랑 관계가 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는 차대변의 회계 처리를 분계를 입력만 하는 건데 이 매입 매출 전표는 그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매입과 매출 거래를 징빙별로 입력도 하고 그와 관련된 분계, 회계 처리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했을 땐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회사 코드를 좀 변경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제 거래처라든지 등등등의 자료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1006번이라는 회사로 회사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여기 들어가 있으시면은 여기 회사 변경 들어가셔서 1006번에 남한이라는 회사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메뉴를 열어주시고, 조금 다른 거를 조금 일단 볼까요? 메뉴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요. 자, 날짜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건 같아요.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유사한데, 요 처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유형을 걸도록 되어 있고요. 요 유형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부가가치세 유형은 크게 매출과, 아이고, 색깔 왜 이래. 매출과 매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유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11번부터 쫙쫙쫙쫙쫙 해가지고 24번까지. 매입은 51번대, 그러니까 얘는 11번대, 얘는 51번대, 51번, 52번 막 쭉쭉쭉 가서 62번까지. 이 부분은 매출 유형, 이 부분은 매입 유형.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매입, 매출 유형별로 입력하는 전표. 요게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그리고 상단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요 위쪽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증빙 한 건당 입력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번 여기서 잠깐 메뉴를 조금 끌고 가볼게요. 눈으로 그냥 보시면 뭐 이렇게 막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있으니까 부가세가 붙었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것을 분계까지 아래쪽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분계까지 동시에 하는 거야. 위쪽에 입력하고 분계까지 하단에다가 마무리. 위아래를 동시에 입력. 두 개가 다 맞아야 점수 3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건드렸으니까 삭제할게요. 현재 라인을 삭제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증빙이 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세 유형이 10% 붙었냐 영세율이 붙었나 아니면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였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매출 유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매출 중심으로 볼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 회사가 누군가에게 파는데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지만 비품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토지일 수도 있고요. 엄청 다양해요. 부가가치세는 꼭 재고자산인 제품을 팔았을 때만 또는 상품을 팔았을 때만 다시 말하면 매출이죠. 주된 영업 수익이죠. 자, 매출이라고 하는 이 매출 유형은 재무회계에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비품을 사용하다가 팔았어? 그러면 부가세 과세해야 되거든.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것도 그냥 매출 유형으로 가는 거야. 건물 팔았어? 부가세 붙었겠지. 매출. 토지 팔았어? 면세겠지. 매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꼭 제품 매출만 매출이 아니고 아주 내용이 방대하다는 거야.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가가치세에서는 꼭 물건을 이렇게 판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포괄적으로 매출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얘를 매출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매출자라고도 부르지만 세금 계산서에서는 공급자
두 번째, 상대방은 이것을 매입했으니까 매입자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을 세금 계산서에서는 공급받는 자 이렇게 부르지. 공급자, 판매한 자, 공급받은 자, 이것을 구매한 자, 매입자. 그리고 증빙이 무엇이냐, 몇 퍼센트가 붙었거나 아니면 면세였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 거야. 유형이. 자, 그래서 증빙으로 가볼게요.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됐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발행한 증빙은 부가가치세에서 완벽한 증빙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발행했다. 그것은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는 전자일 수도 있고 전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세금 계산서야. 전자든 전자가 아니든. 그랬을 때 매출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요. 10% 거래이긴 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고 매출을 신고할 수도 있잖아.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냐? 세금 계산서를 대신해서 신용카드로 발행했고 상대가 신용카드로 거래하겠대. 그럼 발행하는 거지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10%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부가세가 없는 면세는요. 부가세가 없지만 상대방이 증빙을 요구하면 발행해야죠. 그때 발행하는 증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계산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자냐 아니냐는 그때그때 달라. 여튼 계산서. 여기서 계산서라는 증빙이 보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100% 면세인 거야. 이건 그럼 이런 거죠. 공급자가 여기 있고 공급받는 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산서는 누가 발행한 거야? 얘가. 이걸 매입한 자는 얘죠. 그러면 하늘 이불이 무엇을 팔았을까? 안 봐도 뻔하죠. 이 품목은 무조건 면세 매출이겠지. 면세와 관련된 품목이겠지. 목하네. 그러니까 면세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침구 같은 걸 팔 때 목하는 면세거든. 그러면 이런 면세 품목은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 현금 영수증 발행하고 그냥 목화손 팔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세율은 세금 계산서가 없냐?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었잖아. 10%는 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냐? 신용카드도 있고 뒤에 가면 알겠지만 현금 영수증도 있고 증빙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증빙이 없는데 상대방이 물건 사갔어. 증빙 필요 없대. 그럴 수도 있잖아. 10%. 여러분이 물건 살 때 꼭 증빙을 요구하지 않듯이. 사업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출 유형은 많은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부가가치세 이 매입 매출 전표를 들어갔을 때 위아래로 나눠서 상단부에는 뭘 넣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정보를 넣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분계를 아래쪽에다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상단부, 하단부를 동시에 신고한다. 동시에 입력한다. 그게 이제 매입 매출 전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 유형.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열었을 때 요 하단 부분에 요 매출 유형 있잖아요. 요거. 제가 요거를 띄워놓고 설명하면 필기가 어려워서 얘를 제가 교환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자, 교환해 보시면 요거죠.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매출 유형은 11번부터 24번까지 있는데요. 이걸 제가 표로 만든 거예요. 11번부터 24번까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한 개 한 개씩. 11번이 뭐야? 12번이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팔아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 내가 쓰다가 파는데 딱 그 물건이 뭐냐면 10%만큼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품목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판매하면 삼성전자가 파는 제품이 10% 과세가 되는 품목이겠죠. 자, 10%가 붙었어. 그 상대방에게 얼마에 파냐면 100만 원에 10만 원 부가세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상대가 당연히 요구할 거고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발행해야죠. 이걸요.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의 약자를 이렇게 쓸게요. 그럼 상대방에게 10% 과세 물건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물건을 팔 때 그러면 이런 거래가 딱 일어났을 때, 요 거래가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뭘로 하냐면 11번 과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끝. 11번 과세는 어떨 때 거는 거냐면 내가 발행한 증빙은 완벽한 세금 계산서이고 두 번째,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유형은 완벽한 10%일 때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10% 매출 거래일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제품 매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던 건물을 판 것도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 그냥 넓은 개념으로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각이겠죠. 또는 처분이겠지. 근데 부가가치세는 회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가 된 증빙과 과세 유형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매출이라는 건 제품 판 것만 매출이 아니라는 거,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출은 다양하다. 여튼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 10%가 붙었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다면 그러면 예외 없이 몇 번 거냐? 11번 과세 매출 건다. 끝입니다. 더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10% 과세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라고 그랬죠. 금액은요, 10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나 회사 법인카드 가지고 왔으니까 나 그냥 바로 법인카드로 결제할게. 그리고 나한테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나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줄 거잖아. 그러면 나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신고할 거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마. 10% 과세 매출 일어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매출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많이 있죠. 여러분이 매장 같은 데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게 없게요.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해서 신용카드가 발행되면요. 절대로 그 이후에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발행할 수 없도록 법에 열거해놨어요. 왜냐하면 증빙이 하나의 거래가 증빙이 2장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매입자가 매입세액 2번 공제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죽었다 깨도 안 내기 때문에 매출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2번 공제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10% 매출이긴 한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야. 신용카드가 발행됐어. 100만 원에 10만 원 부가세가 붙었어. 그럼 이럴 때는 매출을 뭘로 신고할까? 그럴 때 거는 매출이요. 카과 매출인 거야. 카가 매출은 신용카드의 카, 부가세 10%의 과의 줄임말입니다. 발행한 증빙이 뭐냐? 딱 봐도 알겠죠? 신용카드 매출연표 카, 부가세는 10%.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10% 과세가 된 매출 거래일 때만 무조건 17번의 카가를 겁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10% 매출이 일어났어. 근데 상대방이 현금을 들이밀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해. 그러면 신용카드는 아니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야. 여러분 현금 영수증 문제 될까? 전혀 문제 없죠. 현금 영수증도 왜 발행하죠? 상대방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는 아주 유용한 증빙이죠. 상대방은 이걸 통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이걸 통해서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사업자라면 비용 처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이것은 간이 영수증하고 전혀 달라. 신용카드랑 똑같아. 상대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였다면 세금 계산서의 기능과 똑같은 거야. 현금 영수증이라는 영수증을 발행한 것 뿐이죠. 현금 영수증을. 상대방의 이런 인적사항이 나름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니까. 그럼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들어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게 22번의 현과 매출이에요. 현가 매출은요. 내가 발행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고 그것은 10% 과세 매출.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10% 매출 일어났을 때만 22번 현과라고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말하는 그 현은요.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야.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니야. 현금은 그냥 돈이지 돈. 돈은 증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현은 현금 영수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얘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리고 토탈 금액이 110이야. 110만 원은 100만 원이 원래 금액이고요. 부가세가 10%가 붙어서 110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아니래. 다 됐대. 싫대. 그냥 돈 110만 원을 주네. 110만 원을 진짜 현금으로 주는데 그 현금으로 받고 증빙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됐어요 갈래요 뼈뼈병 사라졌어. 얘가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럴 때 이 매출자는 요 매출과 관련된 거래를 두 개 중에 할 수 있죠. 따단 따단 노래 있잖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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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이죠. 이것을 그대로 증빙이 없는데도
신고할 것인가? 증빙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하고 요 돈을 그대로 내 주머니에 넣고 물건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돈 줬어. 얘가 절대로 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매출은요. 증빙이 없으면 100% 누락해요. 저 같아도 누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누락하는 것을 국가가 가만두면 될까? 증빙 없으면 너는 매출 신고하지 못해 라고 하면 다 증빙 발행 안 하겠지? 신고 안 하겠지? 그래서 하는 입력. 이게 뭐냐면 증빙이 없어. 그런데 신고를 해야 돼. 국가는 이자가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상대가 매입세 공제 못 받고 자시고는 사실은 의미 없고 관심도 없어요. 국가는. 과세관청이 의미하는 것은 너 매출 누락하지 마. 매출 누락하면 너 소득 신고 누락하지. 부가세 신고 안 하지. 일타 쌍피지. 절대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아무것도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도 매출자는 반드시 이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해요. 대신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 납부하는 걸 만들어준 게 뭐냐면 14번의 건별인 거야. 14번의 건별은 발행한 증빙이 없어. 진짜로. 없어. 없는데 10% 매출이 있었어. 나는 양심상 신고할 거야. 국가가 봤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신고할게요 라고 할 때 입력하는 매출 유형이요. 건별 매출이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건별 매출은 언제 씁니까? 무조건 10%일 때야. 그리고 두 번째, 증빙이 없어. 근데 증빙이 없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이론 공부 같은 거 하거나 이제 부가세가 공부할 때요. 영수증이라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냥 영수증. 현금 영수증 말고요. 신용카드도 말고요. 세금 계산서 말고요. 그냥 영수증. 손바닥만하게 써있는 영수증. 합계 금액만 적혀 있고 우리 회사 도장이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안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의 정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손바닥만한 영수증, 종이 쪼가리. 이 영수증을 일반적으로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 영수증은 세법상 증빙으로 볼까 안 볼까? 이거 증빙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법정 증빙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부가가치세에서 증빙이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한 10% 과세 매출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입력해야 될까? 그러면 건별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영수증은요. 증빙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간주공급도 당연히 증빙이 없는 거죠. 간주공급 중에 우리가 직매장 반출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간주공급의 경우는. 그럼 이럴 때 거는 유형이 건별이란 뜻입니다. 자, 이때 잠깐 여기서 위를 조금 가볼게요. 요 위에 보시면 15번에 간이라고 있어. 공부 안 하면 이 간이는 간이 영수증에 발행이 될 때 입력하는 걸로 알아. 근데 아니에요. 얘는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이 15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쪽에 표에 15번의 간이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얘는 일반과세자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버려야 돼. 공부가 애매하게 되면 이 간이가 간이 영수증을 발행할 때 간이를 거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 자, 지웁니다. 싹 지우고.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본 거냐면 이거 본 거죠? 11번 과세, 14번 과세, 14번 건별, 그리고 카과, 그리고 현가를 봤는데 이 네 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10% 과세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증빙이 얘는 세금 계산서고 얘는 증빙이 없고 얘는 카드고 얘는 현금 영수증이고 증빙이 다양해서 10%인 건 동일한데 증빙이 다양해서 4개로 쪼개진 것뿐이야. 증빙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영세율로 가볼게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했어. 영세율이 붙은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언제 붙었죠? 직수출일 때 붙었죠. 그러면 직수출은 증빙이 있나요? 증빙이 없죠. 그럴 때 거는 게 16번이에요. 16번은 수출입니다. 완벽한 수출. 그러니 증빙이 없죠. 완벽한 영세율이죠. 완벽한 직수출이죠. 직수출인 경우는 완벽한 영세율이죠. 여러분 수출은요. 그냥 수출 거는 거야. 증빙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4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법상의 증빙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영세율. 두 번째 영세율은 얘가 갑이고 얘가 을인데 국내 거래인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매출일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 이것과 다르죠. 수출과 달라요. 수출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얘는 있어요. 그럴 때 거는 게 요거일 때 거는 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 12번 영세가 바로 요때 거는 겁니다. 12번의 영세는요. 완벽한 세금 계산서가 있어. 근데 세율이 영세율이야.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12번의 영세로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10% 매출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이름이 붙었을 때 얘가 붙냐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러면 영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12번의 영세와 16번의 수출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럼 세 번째. 영세율 중에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을이 아니래.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대. 신용카드가 발행될 수도 있어. 다시 영세율 매출이 일어났어. 상대방이 바로 현금을 주더니 현금 영수증으로 그냥 증빙을 하겠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야 되냐? 대신해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건 거야. 카형. 그리고 현형. 카형은 영세율이긴 한데 발행된 게 세금 계산서는 아니고 신용카드. 24번의 현형은 영세율이긴 한데 내가 발행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일 때. 자, 영세율이 지금 몇 개인 것으로 보이는지 볼까요? 영세율도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왜 네 개냐?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없는 게 있고 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죠. 10%랑 똑같죠. 10%도 증빙이 하나, 둘, 셋, 넷 나눴죠. 영세율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 나왔죠. 영세율 나왔죠.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면세. 자, 그 면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쌀집 아저씨야. 내가 쌀을 팔아. 쌀을 파는데 오늘 1억 원어치 파는 거야. 상대방은 엄청난 백종원 회사유. 백종원 회사 상장했더만요. 그쵸? 주식 샀었어요. 잘 모르겠어. 그치?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만. 그치? 자, 이때거나 이 백종원 더본코리아에서 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더본코리아가 쌀을 만들진 않잖아. 그러면 쌀을 판매하는 사람은 여기 백종원 회사만 잡으면 매출은 보장되겠다. 이런 거 하면 되겠다. 그러면 쌀을 팔았는데 1억에 팔았어. 백종원 회사는 당연히 주식회사고 당연히 법인기업이고 증빙을 요구해. 그럼 1억짜리 영수증을 막 3만 원짜리를 몇백 장을 발행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발행하는 게 뭐냐? 그게 계산서라는 거야. 계산서. 1억짜리 쌀을 팔아. 근데 1억짜리 한 장의 증빙이 필요해. 그럴 때 완벽한 증빙, 그것을 우리는 계산서라고 불러요. 그럼 쌀집 아저씨가 이 계산서가 발행됐을 때 무슨 매출 신고할까? 그게 13번의 면세라는 매출 유형입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대기업이랑 거래하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증빙을 요구하니까. 이 증빙이 있어야 얘가 원재료로 완벽한 분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번의 면세는요. 말 그대로 면세인데 어떤 증빙을 발행했을 때 면세냐면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 면세인 거야. 지울게요.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면세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쌀집 아저씨가 상대방에게 이제 쌀을 파는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 됐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까요. 신용카드로 주시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신용카드로 계산서를 대신해서 1억짜리 영수증 신용카드 발행하는 거 문제 전혀 될 일 없죠. 신용카드도 완벽한 국세청 자료화가 전송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발행했을 때 거는 유형 18번 카면 신용카드가 발행됐는데 면세 매출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쌀집만 그럴까? 여러분이 책 많이 사죠? 교보문고. 자, 교보문고에서는 책을 팔잖아요. 책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면세죠. 그러면 교보문고가 오늘 책 팔잖아? 책 팔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으로 결제해요?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교보문고는 주된 매출이 가장 많은 매출의 유형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가서 물어봐도 아마 카면일걸요?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책 팔죠. 근데 책 팔 때마다 사람들이 뭘로 결제해? 80% 이상은 카드 결제하잖아. 그러면 카드인데 책이니까 카드 면세 매출이잖아. 딱 이거라고요. 교보문고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출 유형 카면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이 왔어.
다른 사람이 오늘은 책을 현금으로 결제하네. 돈이 많은가 봐. 현금 결제고 이 사람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해. 그러면 무슨 매출 걸어요? 책이니까 면세. 발행한 건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행했을 때. 그럴 때 거는 매출 유형이 현면이라는 유형입니다. 발행한 증빙은 현금 영수증, 매출 유형은 면세 매출. 교보문고는 매출이 일반적으로 13번 면세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카면 매출 또는 현면 매출 많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오늘 교보문고에서 이제 누군가가 책을 사러 왔어요. 책값은 8,0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 결제했냐면 도서 상품권.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도서 상품권 10,000원짜리로 결제하네. 그러면 교보문고는 10,000원짜리 도서 상품권 받고 8,000원짜리 책값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2,000원. 나머지 거스름돈 돌려주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꼬맹이한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은 꼬맹이가 아니야. 저보다 키가 커요. 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 교보문고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엄마가 현금 영수증 끊어오래요. 그랬다면 현면일 텐데 얘는 상품권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그런 생각 없어. 그냥 10,000원짜리 주고 8,000원짜리 책 샀고 2,000원 돌려받고 조용히 퇴장. 교보문고에서 결제해 주시는 분이 저기요 손님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어봤어. 무슨 말? 모름.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 교보문고는 오늘 매출을 신고를 누락해요. 신고를 해요. 책이잖아. 저자에게 인세가 나가는 거야. 누락 가능성 제로. 그럼 어떻게 해? 책을 팔았어. 면세 매출이죠. 근데 법정 증빙이 발행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매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자, 이런 매출을 거는 유형이요. 면건인 거야. 면은 면세, 건은 이 건별의 줄임말. 건별은 증빙이 없다는 뜻. 그래서 20번의 면건은 어떨 때 거는 거냐면 증빙은 없고 매출은 면세고 무증빙으로 면세 매출 일어났을 때 그때 거는 유형이 면건이라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면세가 몇 개 있어요? 1, 2, 3, 4, 4개죠. 면세는 면세인데 증빙이 똑같죠. 다른 애들하고 똑같죠. 면세만 세금 계산서가 아닐 뿐이지. 그쵸? 해보니까 10%가 1, 2, 3, 4, 4개. 영세율이 하나, 둘, 셋, 4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가 하나, 둘, 셋, 4개. 토탈 몇 개입니까? 4, 32, 12개. 자,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간유과세는 여러분 절대 안 써. 지워버리고. 근데 자꾸 뜨면 어떻게 안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전자화폐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몇 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인 거야. 요 유형으로 여러분이 매출을 신고하는 거예요. 10% 영세율, 면세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증빙이 다양해서. 그리고 증빙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형을 잘 찾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매출을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직접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개씩 입력하면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 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2월 1일자 거래래요. 날짜를 열고 들어갑시다. 자, 2월 1일자 딱 들어가면 무조건 2월 날짜까지 넣고 들어가면 무조건 커서가 유형으로 가요. 그럼 유형은 매출일 때는 이쪽에 있는 걸 거는 거고요. 매입일 땐 이쪽에 있는 걸 거는 거예요. 지금은 매출이고요. 자, 그럼 어떤 매출 유형을 걸어야 되는지 유형을 찾는 게 핵심인 거야. 항상. 모든 문제에서는.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제품을 팔았대. 난 나만이거든. 제품 팔았대. 오케이. 매출.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를 나만이